22번 문제는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적 행동, 강박행동이라 하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강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박행동은 반복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강박적 행동은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우리가 이것을 강박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혐오 자극이 있죠. 혐오 자극이 있는데 그 혐오 자극을 제거시킵니다. 혐오 자극을 뭐한다? 제거시킵니다. 혐오 자극을 제거시킴으로써 불안이 감소될 수 있겠죠. 자, 불안이 감소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혐오 자극을 제거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자, 불안이 감소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박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강박행동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박행동 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보여야 되는데요. 혐오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불안이 감소된다면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어떠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불안 감소는 바람직한 거거든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부적 강화라고 하죠. 무슨 강화를 한다?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전벨트를 매기 전에는 소음이 나타납니다. 이 소음이 바로 혐오 자극이 되는데 이 혐오 자극을 제거시키게 함으로써 이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죠. 안전벨트를 매야 혐오 자극이 제거되니까 그러면 안전벨트를 매는 행동 자체가 바람직한 행동이 된다 이 말이죠.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강박행동이라 한다면 이 불안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행동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강박행동은 어떠한 원리에서 유지되느냐? 부적 강화의 원리에서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2번의 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이 나왔는데요. DSM-4에서는 하위 유형이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DSM-5에서는 하위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DSM-5에서는 이게 구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구분하지 않았고요.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이건 DSM-4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DSM-4의 문제인데 이것을 제가 암기법을 좀 가르쳐 드리죠. 정신분열증의 하위 유형 5가지는 이렇게 하고요. 5가지는 두 문자 암기법입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혼미 긴잔망. 혼, 그 다음에요. 미, 그 다음에요. 긴, 잔, 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정리하십시오. 호미 긴장망, 호미 긴장망 해도 되고요. 호미 긴장망. 자, 혼 뭐겠어요? 혼란형입니다. 혼란형은 파괴형이라고도 해요. 파괴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정형, 그 다음에 긴장형, 그 다음에 잔류형, 그 다음에 망상형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정형, 긴장형, 망상형은 눈에 보이는데 중복형은 없죠. 중복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정신분열증의 5가지 하위 유형은 혼, 미, 긴, 잔, 망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출제된 문제니까.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죠. 자폐성 장애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아동계에 발병하는 정신분열증과 정신분열증의 가로 어떻게 다른가라고 했습니다. 자폐성 장애와 정신분열증은 다릅니다.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폐성 장애아는 끊으시고요. 사회적으로 철회되어 있고 부적절한 정동 상태를 보인다.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대개 이제 정신분열성 장애와 연관성이 있겠죠.
정신분열성 장애가 바로 사회적으로 철회된 것